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4월 30일 화요일 아침 7시 3분입니다. 밖에 나와 있기 때문에 좀 오늘은 간단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젯밤에 특별한 이슈는 없었고요. 미국과 유럽 증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분위기 유지를 해 나갔는데, 근데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금 둔화가 됐습니다. 재상승 계속해서 지속 중이긴 한데요. 재상승의 움직임이 조금 둔화가 되었다는 이야기죠. 재상승이 이제 둔화가 된 것은 여기서 쭉 올라가다가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 중에 가격 조정이 끝났고 지금 재상승 중인데, 이제 어느 정도 좀 저항 부근에 대부분 좀 근접했기 때문에 상승의 탄력이 좀 둔화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럴 만한 자리예요. 그럴 만한 자리. 또 그리고 이 지난 몇 거래일 동안 이 세계 증시가 굉장히 탄력적으로, 지금 이 자리까지 굉장히 탄력적으로 급하게 한 1, 2거래일 만에 올라온 거기 때문에, 기업의 실적이 좋다 이러면서요, 굉장히 급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 급등에 대한 피로감도 지금 현재 상승 탄력이 조금 둔화된 데에 또 영향을 조금 미치긴 했습니다. 하여튼 어젯밤에 특별한 이슈는 없었고요.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중요한 이슈들이 쭉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 중요한 이슈들에 대한 어떤 경계감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상승이 둔화되어 있다라고도 충분히 볼 수는 있을 겁니다. 어젯밤에 이슈가 아무것도 없었던 것은 아니고 하나 있긴 있었습니다. 그 말씀드렸다시피 새벽 4시쯤인가? 화요일 새벽 4시, 그러니까 몇 시간 전이죠. 예, 지금은 7시 5분이고 몇 시간 전에 그 재무부의 채권 발행 계획 전체 총량, 그거 발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이거는 별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진 못했습니다. 일부 지표들은 시장의 예상치보다 조금 많고, 일부 지표들은 조금 적고, 대부분 어느 정도 좀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하는 그 정도 발행 계획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근데 시장의 예상치보다 조금 높거나 낮거나 그럴 수는 있긴 있는데, 어쨌든 여전히 재무부의 채권 발행 계획이 액수가 상당히 좀 많은 편이긴 합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점들이, 네, 그렇게 많기 때문에 지금 금리가 그렇게 높은 선까지 올라왔겠죠, 그죠? 그 지표가 발표되기 전부터 이미 금리는 떨어지고 있었고요. 예, 또 그리고 그 금리가, 예, 네, 어쨌든 그 채권 발행 계획 발표되기 전이나 후나 별다른 변화는 없었습니다. 하여튼 어젯밤에 금리는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이건 선물이죠. 선물이니까, 선물이 올랐으니까 금리는 떨어졌다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 금리의 움직임을 좀 잠깐 먼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건 10년물 선물이죠. 이 지지력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은데, 요날 급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요날 급락을 하면서 이날 말씀드렸죠. 금리가 이제 더 올라가려고 한다라고 이때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2거래일 동안 이 하락을 되돌리면서 이렇게 되돌렸잖아요. 되돌리면서 이날의 하락이 언더슈팅이었을 가능성을 좀 확인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됐습니다. 물론 근데 아직은 이게 언더슈팅이다라고 딱 집어서 그렇게 이야기하기에는 다소 좀 곤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난번부터 내려오던 이 하락 추세가 아직까지 완전히 죽진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이 추세가 중요한 이벤트들을 앞두고 단지 그 추세가 둔화가 돼 있는 것뿐이지 추세가 끝나고 다시 전환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아직 함부로 이게 언더슈팅이다라고 딱 집어서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다만 어쨌든 이 단기적인 낙폭에 대한 어떤 중장기적인 낙폭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서 일단 하루 하락을 해놓고 더 이상 잘 빠지지는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참고로 이날이 그 미국 GDP가 발표됐던 그날이에요. GDP 1.6, 또 그리고 물가지표 높았던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나왔던 그날입니다. 이날 시장의 공포가 좀 굉장히 컸었는데요. 이때 부근에 주식시장의 바닥도 좀 만들어지긴 했죠. 그래서 거의 지금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이 비슷한 타이밍으로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 다 같이 일단 상승 요렇게 일단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는 조금 안정이 되고 있고, 주식은 그 금리가 떨어지는 걸 바탕으로 해서 조금씩 안정을 찾으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주식시장은요. 그래서 일단은 하여튼 어젯밤에 요게 2거래일 동안 반등을 해서 이 언더슈팅의 가능성도 좀 있긴 있습니다. 봐야 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금리 하락에 베팅하고 그러기는 좀 근거가 모자란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금리가 떨어진다, 그러니까 채권 선물이 올라간다라고 베팅을 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여기 어딘가에 어떤 저항이 있죠. 지금 이 저항을 돌파 한착을 해줘야, 그래야 이제
네, 그래야 좀 안정적으로 금리가 떨어진다, 채권 선물이 오른다라고 베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정도 가격대는 아직까지는 여전히 하방 압력이 더 강한 그런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의미 있는 저항을 돌파한착하지 못했다. 금리가 의미 있는 지지력을 아직 붕괴시키진 않고 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금리 상승 아직까지 지속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채권 발행 계획이 나왔는데 시장에 특별한 반응이 없는 걸로 봐서는 특별히 시장이 이걸 가지고 문제 삼진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어젯밤에는 이제 금리가 떨어졌죠, 그죠? 금리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 러셀 지수가 조금 탄력적으로 올라왔습니다. 물론 그렇게 탄력적이진 않은데요. 이 나스닥이나 S&P 빅테크에 비하면 그래도 조금 탄력적으로 올라왔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어제 코스닥이 그랬던 것처럼 러셀 지수도 지난 3거래일 혹은 4거래일간 어떤 저항을 살짝 이렇게 누적시키는 부담스러운 모습이었는데 그 자리를 이렇게 딱 머리를 내밀고 돌파한 척 했으니까 나는 더 오르겠어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위기를 완전히 극복한 거죠. 코스닥도 어제 위기를 극복했다라 말씀드렸는데 아마 이런 비슷한 모양을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일단 다 같이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젯밤은 하여튼 금리가 안정이 되면서 러셀 지수나 이런 친구들이 좀 움직였다 이거고요. 나스닥도 좀 올랐습니다. 예, 나스닥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찔끔찔끔이지만 상승 탄력은 분명 둔화되지만 분명히 잘 상승 중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대충 따지면 18,000, 조금 타이트하게 따지면 17,980, 70 이 정도 자리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자리 부근에 거의 다 왔어요. 그러니까 저항 부근에 거의 다 왔기 때문이라도 일단 상승이 둔화된 점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직까지 중요한 라인에 중요한 그 자리에 아직 터치는 하지 않았고요. 일단 찔끔찔끔 잘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목요일 날이었죠. 아마 이날이었을 거예요. 요날. 지난번에 GDP 때문에 시장이 급락했던 요날 진입했던 그 나스닥 일단 상방 단타 물량은 계속해서 일단 들고 갑니다. 아직까지 팔아야 될 이유는 없다 이겁니다. 언젠가 하방으로 또 전환을 하긴 해야 될 텐데 아직까지는 일단은 상방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체크하면 될 것 같고 S&P도 비슷해요. 예. S&P도 어디엔가에 이제 저항이 이제 있겠죠. 물론 얘도 아직 저항까지 좀 더 남았습니다. 더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냥 가볍게 이 정도 체크만 할게요. 네, 미국 주식시장 조금만 좀 더 보자면요. 어젯밤은 이제 애플하고 테슬라가 좀 많이 상승을 했고 구글하고 메타가 좀 부진하면서 시장의 어떤 균형이 맞았다라고 해야 되나요? 일단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IT 빅테크가 구글 얘네 때문에 급락한 것도 아니고 얘네 때문에 급등한 것도 아니고 둘이 적당히 조화를 이루면서 시장이 그냥 적당하게 상승 추세를 유지를 했습니다. 상승을 했습니다. 보시면 나머지 종목도 초록색이 굉장히 많이 껴있죠. 이런 데에 러셀 지수 분위기가 좋았다라는 겁니다. 금리가 떨어지면서요. 이 반도체 지수들도 어느 정도 좀 올랐습니다. 물론 인텔의 부진이 좀 계속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엔비디아도 아직 죽지 않았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하여튼 그래서 미국 주식시장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잘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이하게 딱히 다른 거 점검할 건 없어요. 애플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죠. FOMC 회의쯤이 실적 발표인데 그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테슬라는 중국에서 어떤 정책적인 그런 변화가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올랐다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요즘 가장 뜨거운 자산으로 떠오른 게 아시다시피 엔화지 않겠습니까? 그죠? 엔화의 움직임은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엔달러 움직임. 어젯밤에 이제 어떻게 마감을 했냐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물론 이제 어제 컴퓨터에서 보여드리던 그 영상과는 이 차트가 좀 다르긴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이 공통적인 특징을 갖고 있어요. 이거는 그냥 워낙 급등을 했었던 거에 대한 반발로 나온 어떤 가벼운 조정이지 여기서 어젯밤에 혹은 지금 이게 완전히 어떤 추세적인 전환, 급격하게 꺾인다라는 그런 신호가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 지금 이런 모습은 물론 이제 의미 있는 자리 160 부근 의미 있는 자리에서 많이 올랐다가 훅 빠지면서 긴 윗꼬리가 달리고 어쩌고저쩌고 하긴 했습니다만은 분명히 지금 이 음봉에 이런 어젯밤 급락의 이런 요인은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강하게 나오면서 빠진 거지, 이건 아직 공격적으로 아래쪽으로 보내겠다는 그런 세력들의 의지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5일선도 잘 지키고 있고요. 뭐 어쨌든 아직까지는 잘 오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음봉을 보고 물론 어떤 뭐 반대쪽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될 수 있는 음봉이 등장을 한 거기 때문에 이 의미는 뭐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요. 근데 일단은 이 의미는 제한적으로 봐야 됩니다. 야, 이게 장대 음봉 나왔다. 160에서부터 윗골이 엄청나게 긴 거 있는 거 봐라. 이거는 하락 전환을 위한 어떤 그런 봉이다. 아직 그렇게 강하게 막 이야기하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 중이고 잘 올라가고 있는 과정 중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석적으로 눌림시 매수가 맞는데, 사실 눌림시 매수 하기에는 최근에 급등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역시 이렇게 움직여버리면 제 생각에 이런 거는 이제 보편적인 투자자가 건드릴 수 있는 그런 자산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편적인 투자자분들이라면 이런 데서 베팅해갖고, 이런 데서 상방 베팅해서 쭉 끌어다 먹고 적당히 청산하고, 지금은 이제 도망 나와 있는 게, 이거는 이런 자산은 이제 타짜들의 영역으로 들어섰다라고 보는 게 딱 맞겠죠. 하여튼 그래도 이 엔화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게 어느 정도 좀 일단락이 되긴 됐으니까요. 그래도 일단 이런 것도 주식시장에 조금 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뭐 요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어, 달러 인덱스까지만 보고 마칠게요. 예, 보시다시피 그 엔화가 그렇게 어젯밤에 좀 엔화가 어젯밤 강세를 좀 보이면서 이런 식으로 그냥 답답한 구간 안에 계속해서 갇혀 있습니다. 뭐 특별한 어떤 특이사항 이런 건 없고 상승 추세는 맞는데 기간 조정 중이고요. 중요한 지지선 붕괴시키면 이제 가격 조정으로, 물론 지금도 사실 가격 조정으로 살짝 갔었는데 연속성 뭐 이런 게 없으니까 이건 기간 조정으로 보는 게 맞을 거고, 하여튼 아직까지도 그냥 그 답답한 그런 구간 안에서 방향성만 탐색하고 있죠. 중요한 이벤트들을 앞두고 있으니까요. 이거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기서 달러 더 올라가도 사실 이상하지 않고요. 네, 더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기는 않는데, 일단 근데 뭐 달러라든가 금리라든가 최근에 좀 많이 올라가긴 했죠. 일단 그런 생각을 하시긴 하셔야 돼요. 지금 FOMC 회의나 어떤 중요한 이벤트들을 앞두고 금리와 달러가 좀 미리 움직였고, 금리와 달러가 미리 올랐고, 주식시장은 조금 미리 떨어진 감이 좀 없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주식시장은 최근에 뭐 몇 거래일 동안 다시 금방 회복을 해서 또 뭐 약간 뭐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긴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이제 전반적인 레벨 때 뭐 당장 오늘, 뭐 당장 어제, 뭐 당장 며칠 전 그런 최근 막 그런 움직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전반적인 한 달, 뭐 지난 한 달 정도의 움직임을, 뭐 그 정도 한 달 혹은 몇 주 정도의 움직임을 고려해 보면은 중요한 이벤트들 발표 전에 이미 시장은 어느 정도 우려를 한번 반영은 한 상황입니다. 뭐 GDP가 어떻게 됐다,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어떻게 됐다, FOMC에서 뭐 금리를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우려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우려들이 일단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FOMC 회의라든가 뭐 애플 실적이라든가 이런 걸 우리는 지금 기다리고 있는 입장인데요. 지금 이제 이런 지표들이 발표가 되면은 시장은 또 어떤 반응을 하게 되겠죠. 지금 이미 어느 정도 내용은 좀 거의 다 반영이 된 거고, 지금 시장은 뭐 굳이 따지자면은 FOMC 회의에서 혹은 뭐 여러 가지 실적들이 앞으로 이런 것들은 어떤 뭐 새로운 재료의 개념으로 볼 수가 있다라고 일단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나왔던 각종 우려들은 어느 정도 시장에 녹아 있고, FOMC 회의에서 이제 뭐라고 하느냐, 이제 새로운 내용을 반영하자, 뭐 지금 이제 지금 이런 걸 기다리고 있다, 요렇게 뭐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밖에 나와 있으니까 짧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그럼 저녁에 또 오후 영상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